네, 올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하고 특례 보금자리론.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이 합쳐졌다. 그 장점들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은 좋기는 좋은데 소득 기준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 나온 건 그냥 집값이 9억 이하기만 하면 되고 소득 기준도 없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대출이 된다 이런 그 제한이 있습니까? 예,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가나요? 이게 이제 4.25에서 4.55%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금리. 시중은행의 가장 하단보다 살짝 낮은. 고정금리로 보면 이건 이제 끝날 때까지 고정금리입니다. 이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환하시는 게 부담이 없으시다. 1년 동안만 한다. 네, 이렇게 발표가 된 것 같던데. 그렇죠. 그 왜 1년만 합니까? 좋으니까. 예, 부동산 가격이 요즘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네. 녹화하는 시점인 오늘도 내리고 있으니까 음. 이 방송이 송출되는 그날도 아마 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집값이 좀 내리니까 제가 보기엔 전 국민이 다 가슴이 뛰시는 것 같아요. 집을 갖고 계신 그렇죠. 분은 집값이 내리니까 두근두근 불안해서 가슴 뛰시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분들은 언제 사야 되나? 이제 사야 될 때가 됐나 좀 기다려야 되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슴이 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집을 사게 되면 집만 고르면 되는 게 아니라 대체로는 대출을 끼고 사시기 때문에 네. 대출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대출 상품 중에서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정부가 아무나에게 안 주는 대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혜택이란 뜻이거든. 그렇죠. 누구나 신청하세요 이럴 때는 반대로 안 쳐다보아도 되는데 예. 요런 분만 됩니다라고 할 때는 요거는 좀 혜택이 있는 거구나 해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요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특례 보금자리론. 저 요즘 많이 들었습니다. 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 상품을 하나를 가지고 해부를 하는 야. 언더스탠딩이 아니면 감히 시도하지 못할 네. 그런 본격 대출 상품 해부 방송을 해보려고 하고요. 좋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예. 원래 출연료 안 높으면 안 나오시는 분인데. 저희가 몇 번 하다가 출연료 별로라고 안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안 나오신 지 꽤 됐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 저 주택금융공사에서 그 출연료 좀 맞춰드리기로 하고 그렇구나. 예,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시면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러나 항상 출연료만 조금 높이면 나와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네. 예, 잠시 후에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특례 보금자리 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 잠시 후에 만난다고 했는데 광고가 없어서 바로 만나보게 됩니다. 예.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엔 좀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출연료 독이 오른 김현우입니다. 아니 그렇게 앞에서 까주시면 제가 야, 누가 들으면 뭐 수천만 원 받는 하시겠다. 여러 가지 이제 오해를 하실 분들이 많은데 조금 더 드렸습니다. 조금. 예. 예. 많은 어쨌든. 과장과 왜곡이 있습니다. 갈 때와 같아요. 조금만 더 드리면 바로 넘어와. 근데 우린 또 그거 드리기 싫어가지고 또 다른 분 찾아보고 참 치열한데 어쨌든 네. 그거 같네요. 대출 시장 같네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아이, 농담입니다. 예. 자, 오늘은 특례 보금자리론 네. 본격적으로 네. 해볼 네. 텐데 하나씩 배워보죠. 집을 살 만한 타이밍은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아마 이 프로님이 질문하시면서도 네가 알겠니? 라고 전제를 깔아두고 하시는 건데 아니, 시장을 오래 관찰하시는 공부할 수 분이니까. 있죠. 뭐 전망이라는 건 모르는데 요즘 분위기를 조금 알려드리자면 경매 시장이 살짝 들썩이고 있기는 합니다. 경매 시장을 보니까 네. 지금 수도권에서 지난 1월에 경매 경쟁률이 5.8대 1 평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낙찰률이 44.6%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낙찰률이라는 건 100건의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그 중에 뭐 50개가 소화됐다. 반 정도는 주인 찾아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떨어졌었냐면 지난 8월부터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뭐 17%, 14% 그러다가 12월 달에 잠깐 바짝 올라서 17.9%까지 올라왔는데 네. 1월에 급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서는 경매 시장이 보통 이제 매매 시장을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빨리 움직이죠. 예, 조금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바닥을 다진 거 아닌가? 그리고 경매 시장에서 낙찰 유찰률도 한 2번까지는 유찰이 됩니다. 2번, 3번 정도까지 유찰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은 가격 아닌가? 라는 걸로 봤을 때는 네. 사려는 수요가 없는 건 아니고 가격 부담은 여전히 느끼고 있는데 타이밍만
내 타이밍이다라고 생각되면 그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자본적인 여유라든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라든가 요때로 오면은 매수 분위기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 집값이라는 게 언제는 쌌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참 이게 내 눈높이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린다는 건 어찌 보면 좀 요원한 것 같기도 해서 비싸면 비싼 대로 싸면 싼 대로 관찰은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장 지금 이 가격에 사세요는 아니지만 네. 슬슬 이제 내가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지역에 어떤 매물들이 있고 대략 전세값 얼마고 하는지를 이제 알아는 보셔야 뭔가 기회가 왔다 싶을 때 결정을 내릴 수 있지. 그 기회가 지나고 놓고 생각해 보면 뭐 하루 이틀 만에 가지는 않습니다만 네. 의외로 이렇게 급락했던 거는 또 그 바닥 기회를 길게는 안 주는 경우가 있어서 좀 잘 공부는 해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아니 드네요. 요즘 거래량은 조금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조금 낮은 금액의 아파트들은 네. 너무 고가 아파트 말고는 음. 요즘 이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뭐 거래량은 조금씩 늘고 저희가 매수를 있다고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 보고 하더군요. 그냥 그런 거 같다. 안 기자도 방송하느라고 몰라요.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 기사로 봤어 기사로. 그러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면 이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시중에 은행에 가면 네. 한 어느 정도 받습니까? 이게 4%? 지금 4% 중반에서 뭐 6%대 극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1월 말 기준. 예. 그러니까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거잖아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 가격이 내가 생각하는 그 눈높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그래 요 정도면 살만해라고 하는 이제 부담이 되는 게 금리인데 살짝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1월 말 기준에서 아직 싸게 받아도 4%대 중후반 그리고 뭐 높게는 6%대 후반에 아직도 좀 높긴 높네.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금리는 우리가 높은데 20%뭐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이 금리는 요즘은 한 일주일이 조금씩 달라요. 새로 나가는 대출 금리가 계속 바뀌니까 1월 말 네. 기준과 2월 초 기준과 2월 중순 기준이 예.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인터넷 전문 대출은행은 좀 더 싸기도 하고 해서 맞아요. 금리를 잘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비싼 같아요. 거. 그 한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요 정도는 괜찮아라고 했는데 금리가 빠지는 속도가 이제 또 눈에 보이다 보니까 예. 아 그러면 조금 금리도 떨어졌을 때 살까라는 수요 그런 생각도 또 하실 수 있고. 네. 예. 하여튼 최근에 대략 한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이게 최근에? 뭐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인데 고정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채, 금융채 5년물 요거 기준으로 하잖아요. 네. 금융채 5년물 보니까 이 불과 한 석 달 전쯤 고점 11월 대비. 예, 예. 고점이 5.3%였어요. 요즘 얼마예요? 3.9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약 한 150bp 1.5% 네, 포인트. 그 정도 1.5, 1.4 요 정도까지 빠졌고요. 고정금리 예. 대출도 뭐 대략 그 정도 빠졌겠네요. 네, 그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데 코픽스 금리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빠지는 않았고 고점이 이제 작년 12월 4.34에서 지금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4.29. 뭐 살짝 내려왔는데 거기에 이제 가상금리가 좀 빠져서 변동금리 대출은 뭐 1% 포인트 넘게 빠지진 않았다. 코픽스는 별로 안 빠졌는데 네. 예금 금리들이 꽤 내려가고 있어서 그것도 두세 달 안에는 쭉쭉 네. 좀 빠질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쭉쭉 해봐야 뭐 얼마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근데 살짝이지. 실제로 체감이 되는 게 어.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그 2층이거든요. 네. 그러면 유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러닝머신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앞에 이제 이제 이금융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매번 특판 예금, 특판 적금이 그냥 커다랗게 붙어 있었거든요. 예. 그 금리가 슬슬슬 떨어지더니 아 맨날 뛰면서 보니까 네, 네, 그게 눈에 이게 작년 여름부터 겨울까지는 가을까지는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슬슬 떨어지더니 이제 그게 굴비 광고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예금 필요 없다.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예금 슬슬 이제 은행들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여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 등등 때문에 이게 집을 좀 알아봐야 되나 하는 조금 분들이 좀 금리는 늘어날 수 있고 조금 더 떨어지는 분위기긴 한가 봐요. 네, 그래도 슬슬 어쨌든 빠지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출 금리는 앞으로 뭐 이렇게 예상을 좀 할 수 있어요. 떨어지는 분위기긴 한 것 같은데. 네, 떨어지는 분위기가 한 것 같은데 사실 원가가 얼마나 될 거냐 앞으로 예. 금리가 이거는 파월도 모르잖아요. 근데 뭐 지금 시장 분위기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 떨어질 것 같나요? 올라갈 것 같나요? 저보고 내기를 걸라고 하면 좀 네, 더 떨어지는 떨어지는 쪽으로 할 텐데 쪽으로, 예. 저는 큰 돈 내기는 못 하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도 하겠고 네. 올라간 가능성보단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는 뭐 보이는데. 그렇게 하겠으나 뭐
거기에 5만 원 이상 걸라고 하면 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사실 왜냐하면 작년에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어? 누가 알았어요. 파월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이제 내려오는 분위기이긴 한데 그거 뭐 어떻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를 때도 원인을 그럼 뭐 봐야죠 뭐. 그러니까 원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붙이는 뭐 가상금리나 이런 것들은 예. 뭐 정부에서 그렇게 은행들이 많이 붙이는 거 좀 안 좋게 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예대금리 차 공시도 하는 것이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원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 거냐고 같은데 대출금리는 뭐 아무도 네. 모를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뭐 4%대 안팎 네. 내지는 그 정도까지는 시중에서도 잘 빌릴 수 발품하면 있는데. 빌릴 수 있다고 설명 주셨는데 네. 그거 말고 예전에 이런저런 조건을 갖춘 분께 특별하게 나라에서 빌려주는 뭐 네네. 디딤돌 등등 해서 그렇죠. 그런 정책 상품 금리는 어디까지 요즘 디딤- 형성돼 있습니까? 디딤돌 대출이 가장 이제 까다롭거든요. 뭐 집값이라든가 소득 수준 이런 게 가장 까다로운 대출이 디딤돌 대출인데 그러다 보니까 만기별로 만기가 짧으면 금리가 낮고 만기가 길면 이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인데 네. 2.15에서 연 3% 정도. 예. 이거 좀 디딤돌, 예, 낮긴 디딤돌 낮네. 대출 낮죠. 이거는 작년 하반기에 금리 그렇게 치솟을 때도 계속 이 자리였어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야. 요 정도 수준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조건들이 막 있는 거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도 어느 정도 이하여야 되고 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되긴 하죠. 예. 그 다음이 이제 뭐 보금자리론이고 그다음에 뭐 적격 대출 이렇게 넘어가는데 올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하고 특례 보금자리론. 그러니까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이 합쳐졌다. 네. 믹스돼 가지고 나온 건데 요게 이제 4.25에서 4.55%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금리. 네. 4% 중반대가 그러면 이제 시중 은행의 대출 상품보다도 오히려 비싼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약간 낮죠. 시중은행의 가장 하단보다 살짝 낮은. 아 고정금리로 보면. 네네네. 이건 이제 만기까지 고정금리. 아 이건 만기까지 언제까지 고정금리예요? 끝날 때까지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은행에서의 고정금리라는 상품들은 5년 5년만. 고정이고 예. 나중에 변동으로 바뀌잖아요. 예. 이건 지금 받으면 대출 만기 저 30년 상환으로 할래요? 그럼 30년 동안 고정인 거고 뭐 40년 할래요? 그럼 40년 고정인 거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고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오늘 하여튼 주제가 특례 보금자리론인데 네. 그게 뭐 지난달 30일 나왔잖아요. 네네. 하여튼 뭐 요즘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일단은 이 특례 보금자리론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예. 과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을 합쳐놓은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장점들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은 좋기는 좋은데 주택 가격이 뭐 6억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이런 소득 기준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건 이번에 나온 건 그냥 집값이 9억 이하기만 하면 되고 소득 기준도 없습니다. 내가 그냥 연봉이 1억이 넘다 뭐 누구나, 3억이 넘다 예. 그래도 다 된다.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참 넘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괜찮아요. 안 기자님은 뭐 10년 해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상상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무튼 소득 요건은 없다. 네, 소득기는 없는데 이게 어.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거. 그리고 네. 예산 한도가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약 40조 원 아래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만 9억 대출이 원. 가능합니다. 그 한도 내에서만 네. 해주고. 9억 원이면 뭐 기준이에요? 공시 가격 기준입니까? 아니면 지난번 최근 거래가 기준입니까? 뭡니까? 좋은 질문이신데 KB 예. 시세가 1번 우선합니다. KB 시세. 네. 그 다음에 부동산원, 한국 부동산원이고 두 개가 다르면요. KB 시세가 무조건 우선. KB 시세가 9억 이하면 무조건 해주고. 그런데 그거 두 가지를 따져 보셔야 돼요. KB 시세가 9억 원 이하인데 신청을 했는데 나는 9억 2천만 원에 산다.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매가와 시세가 다 9억 이하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 집을 살 때 네. 9억 이하의 계약서 써야 되고. 그렇죠. KB 시세 알아보니까 10억이면 또 안 되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럼 약간 8억대 집을 사셔야 안전. 하겠네요. 네. 그럼 내가 계약은 8억대 했는데 시세로 9억이면 안 되는 거네? 안 되죠. 그것도 안 되고. 넘어가면 안 아. 되죠. 부동산원 시세는 그때 왜 등장합니까? KB 시세가 없는 경우. 없는 아, 경우에. 그럴 수 있으니까. 오피스텔은 됩니까? 안 그냥 됩니다. 집 사. 뭐 식구들 많은데 무슨 오피스텔이야. 오피스텔이 좀 싸지 않을까? 아파텔 이런 거 아파텔. 안 돼요. 아파트. 그러니까 강세계짜리 주택, 아파트. 공부상 주택만 돼요. 그러니까 뭐 근린생활 시설, 뭐 생활형 숙박 시설, 오피스텔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것들 그거 다 안 되고? 안 됩니다. 아, 빌라, 아파트 이런 것만 된다. 그렇죠. 주택만 된다. 그런 이제 아파트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KB나 부동산원 시세가 안 나와 있는 경우 예. 그러면 공시가와 감정가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로 할 수 있으면 하도 그냥 낮은 걸로 그냥 하든지. 해도 소비자가 문제 없으면 그냥 그걸로 하면 그렇죠. 되고. 이게 난 이게 유리해. 제일 편하겠네. 네, 뭐 6억 이하로 들어오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오히려, 필요해. 조금만 필요하고 여기가 돼. 그럼 그걸로 하시면 되는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가 조금 문제 있을 것 같다라고 음. 한다면 감정가 중에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음. 감정가로 했는데 9억이 넘게 나왔다. 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그럼 뭐 안 했다고 치면 안 돼요? 아니. 나 감정 안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됩니까? 신청할 때는 6억 이하나 9억 이하여야 되니까 공시가로 신청하고 네. 예. 아, 대출 한도 할 때는 감정평가에서 높게 받아가지고 안 돼? 아니, 안 됩니다. 아 그건 안 네, 되고 안 됩니까? 처음 일관되게 해야 네, 된다. 네. 아, 둘 중에 하나의 기준으로만 그렇죠. 한다. 네. 처음에 선택할 때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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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미 집을 갖고 있는 분들도 뭐 내가 대출이 있으면 대출 갈아타기를 요걸로 받아서 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미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럼 내 집이 KB 시세로 얼마인지 네. KB 시세가 없으면 감정원 시세로는 얼마인지 그게 9억 이하이면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KB 시세라는 게 어제 우리 옆에 아파트 팔렸는데 네. 뭐 8억 9천이던데요. 근데 바로 KB 시세에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KB에 전화해야죠. 반영해 달라고. 그러면 네 이렇게 바로 하지는 않는데 그 시차가 발생하니까 네. 네. KB 시세로는 9억 1천만 원에 돼 있는데 뭐 최근 거래는 뭐 8억 9천에 돼 있다라고 한다면 아. 지금 당장은 대출을 못 받아도 조금 기다리게 되면 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는 하겠죠. 그런 제한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거 왜 내놓은 거예요? 너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고 지금 급해졌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급하게 떨어지면 또 급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번 맨날 그 무주택자의 시각으로 이렇게 세상 바라봅니까? 이게 아니, 아무래도 물론 안정은 돼야 되지만 네, 네. 급락은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이유는 있을 텐데 가장 큰 건 사실 대출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한꺼번에 막 오르다 보니까 예. 금리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변동금리 대출로 받으신 분들은 뭐 매달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보통상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변동이 되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12월에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으셨을 거고 그때 이제 대출 금리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로 확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로 내어놓은 대출이라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요자는 늘 있거든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실수요자는 있는데 그렇지. 쭉 눈여겨봤던 주택이 있다. 음.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시중은행 대출은 너무 비싸다. 예.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은 갖고 있는데 글쎄 큰 돈 걸고 내기하기는 좀 불안하다라고 예. 하시는 분들은 장기 고정금리니까 요참에 내 집 마련하시는 실수요자분들은 이런 정책 상품 이용해라라는 취지에서 나온 장기 고정금리라는 게 가장 시중은행 제품과는 큰 차이가 큰 있고. 차이죠. 그러니까 한번 대어 보신 분들은 요번에 이 장기 고정금리라는 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근데 장기 고정금리도 이거는 예를 들면 그 특례 보금자리로는 원금도 같이 갚는 그런 방식 아니에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는 방식이잖아요. 무조건 지금은 사실은 원금이 일부라도 섞여 들어가야 돼요. 하기도 하고 물론 신용대출은 이자만 갚기도 하는데 네.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가는 쪽에 그 일반적일 거고 예외가 없을 거예요. 예외가 네. 없는데 약간 비슷한 상환 방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거치는 아니지만 거치와 거의 뭐이고 별반 다르지 않냐? 예. 라고 하는 상환 방식이 이제 체증식 상환 방식이라는 게 여기에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체증식.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뭐가요? 점점 늘어나는 건데 뭐가? 내가 갚는 원리금이 젊을 때는 소액을 갚고 그렇죠. 적게 갖고 나중에 원리금은 많이 갖고. 초기에는 적게 받다가 나중에 이제 원금 갚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원금과 이자의 비중이 좀 올라가는. 그런데 처음에 갚는 그 원금이 뭐 대출 받은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몇만 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도 기왕이면 네. 설명해 주실 때 갈수록 부담이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지 말고 네. 그 초기에는 수입이나 이런 게 좀 줄을 수 있으니 초기 부담을 가볍게 설계한 그런 변화를 주는 그런 대출 상품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그리고 더 어렵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반대로 하면 예를 들면 체증식이 있다는 거는 체감식도 있는데 체감식도 있다는 체감식도 거잖아요. 있습니다. 화면 뭐 네.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게 이제 체증식입니다. 녹색이. 예. 처음에는 원리금을 조금 갚다가 조금 내다가 점점 원금이 늘어나면서 원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내가 갚는 매월 상환액이 늘어나는 거죠. 저게 103이면 103만 원입니까? 네. 103만 원, 뭐 5년 뒤에는 115만 원을 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늘어나는 방식이 체증식. 다만 그런데 저게 30년 후에 175만 원이면
지금 103만 원과 돈 가치는 비슷하거나 뭐 더 떨어져 있을 수도 오히려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반대로 처음에 170만 원 내다가 네. 뒤에 70만 원 내는 것보다 네. 최정식이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모두 다 채증식 하시면 되는데요. 예. 이렇게 좋은 거는 다 아무나 안 해줘. 아무나 안 해주죠. 여기 역시 아무나 안 40세, 해는 주는 게 좋은 거구나. 40세 미만만. 저런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해당되면 그냥 줄 서고 봐야 돼. 뭔지 몰라도 줄이 많이 서 있어. 이거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돼. 그럼 이거 하시는 게 좋은데 아. 40세 미만 채무자, 그러니까 39세 이하까지만 가능하고 대출 만기 50년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길게 늘려놓으면 행운 거치와 다름없지 않냐. 이거는 네, 안 된다. 50년짜리는 안 되고 네. 40세 넘은 사람은 그럼 똑같이 갚거나 오히려 체감식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그쵸. 원리금 균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달 똑같이 갚는 게 나가는 게 똑같이. 똑같은? 네. 아. 혹은 처음에 많이. 근데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요? 예를 들면 네. 지금은 돈이 지금이 많고. 약 한 50세쯤 되셨는데 네. 50세면 사실은 인생 사이클에서는 제일 돈 잘 벌는 짧은 시기거든요. 아 그래서 미리 그때는 미리 많이 갚다가 원금 부담을. 그러다 이제 은퇴하고 나면 한 달에 100만 원도 하는 네. 분들은 좀 줄여주세요 할 수도 있죠. 아니 나라에서 괜히 만들겠습니까? 참 긍정적이지. 오늘 푹 주무셨나 봐요. 그게 아니라 뭐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 수도 따라서 있겠네요. 난 그게 좋다 하는 분들도 있긴 아니 근데 있죠. 저는 그게 거지. 왠지 제가 선택 못 하는 거니까 이게 제일 좋아 보여서 체증식이요. 체증식이요? 네.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 게 있고요. 다 나라가 뜻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보면 8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중간에 다 다 갚아버리죠. 갚는다는 거죠. 갚는다는 뭐 게 아니라 대환. 판다는 그렇지. 뜻입니다. 집을 집을. 집 팔고 한다는 네, 새롭게 뜻이니까. 대출을 일으키거나 어렵게 설명해 드린 것 같으니까 실제 대출을 받았을 때 예를 들자면 예. 5억짜리 주택에 대출 금액은 2억 원이다. 그리고 만기는 20년으로 잡았을 때요. 30년으로 예. 잡으면 더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감식은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내는 방식은 149만 원, 거의 150만 원 내다가 83만 원까지 이렇게 쭉 20년에 걸쳐서 떨어지는 거고. 네. 근데 총이자는 제일 적죠. 원금을 처음에 그렇게 많이. 하니까 예. 이자가 적군요. 그렇지. 네, 그렇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갈수록 원금은 초록색인 원금은 줄어들고 초록색이 이자죠. 이자에. 원금은 늘어나고 이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금이 왜 늘어나요? 이거를 맞추려면 안에서 원금 그 비중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 똑같은 금액을 갚으려면. 그러니까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쳐서 합쳤을 같은 금액을 때- 내는 거니까. 처음에는 하나도 안 갚았으니까 이자가 비싸고 그렇죠. 아하. 조금은 갚았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자가 싸지고.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네, 된다. 거기에서 이제 원금이 참참참참 알겠습니다. 비중만 예, 달랐을 뿐이고 예. 매달 내는 거는 이렇게 고정이다. 그리고 예. 체증식 아까 말씀드린 점점 올라가는 거는 네. 처음에는 73만 원 정도로 거의 부담이 절반 이하 수준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쭉 올라가는 구조.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끔씩은 저런 걸 이제 언론에서 설명해 주시면서 네. 총 납입 이자가 체감식이 제일 낮으니까 체감식이 제일 좋은 옵션입니다라고 소개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금 균등도 그렇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예, 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은행한테 주는 이자 총액은 저 체증식이 더 많지만 네. 그건 돈을 그러니까 초기 안 갚고 내가 그 기회를 내가 활용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저건 좋고 나쁜 건 없고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나의 현금으로 맞춰서 하면 된다. 네. 뭐 그런 저도 아는 게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많이 말씀해 주세요. 특례보금자리론 들어보니까 네. 그것도 무슨 뭐 이런저런 우대금리 받으면 더 금리를 낮게 하는 것도 있다던데. 슬슬 관심 생겼어. 관심. 급관심. 일단 제가 보기에 안 기자님은 일반형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반형 뭡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그냥 다 통용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네. 여기에서는 이제 금리가 만기별로 조금 다르지만 만기가 짧을수록 뭐 10년에 가까울수록 4.25. 예. 여기서 점점 만기가 길면 높아져가지고 4.55%까지. 최장 얼마까지 만기가 가능해요? 최장 50년 만기까지 가능한데 요거는 4.45%까지 예. 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네. 예. 만기가 짧으면 이자도 약간 낮고 4점 뭐 초반대까지. 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일반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형의 기준이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다 일반형. 그거는 우대형으로 못 가고 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일반형인데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우대 금리는 전자약정을 통한 아낌이 요거에 해당되면 0.1% 포인트 깎을 수 있는 게 이게 최대입니다. 그럼 일반형은
만기에 따라 이자가 좀 다르고 달라지고 네. 우대를 굳이 받고 싶으면 전자약정이라는 걸 하면 0.1까지 깎인다. 그게 다네 그냥. 그게 답니다. 그럼 나는 우대형으로 하고 싶어. 그러려면 소득도 1억 원이 안 돼야 되고 집값도 6억 원. 소득은 기준별로 따로 정해져 있고 집값은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동시 충족해야 됩니다. 집값과 소득이 동시 충족. 그래서 화면 보시면 이제 네 가지 우대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예. 뭐 저소득 청년은 소득 6천만 원, 뭐 신혼가구는 7천만 원, 미분양 주택 8천만 원. 요 소득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고 주택 가격도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그러나 소득 요건이 1억 원 이하이기만 하고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 우대형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대형의 저 추가 혜택은 저 좀 더 엄격한 저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표가 저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억 원 미만이고 그 소득 이하고, 조건도 예. 6천만 원이나 7천만 원 미만이어야 그렇죠. 되고 네. 여기 요것도 해당이 돼야 되고. 사회적 배려층이냐 신혼가구냐 그렇습니다. 미분양 주택이냐 요렇게 해당 세 개 다 해당될 때마다 하나씩 조금씩 더 깎아준다. 맞습니다. 요것도 중복 적용돼서 최대 0.8% 포인트까지만 중복 적용이 된다. 그러면 내가 소득이 1억이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하면 일단 나는 우대형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네. 근데 집값이 6억 원 넘네. 그럼 에이, 다시 그럼 일반형으로 딱 가고. 백. 그렇죠. 집값도 6억 원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대형 금리가 적용되는데 소득이 저 중에서 어떤 게 혹시 제가 더 포함되는 게 있는지 그렇죠. 신혼가구이거나 혹은 뭐 저소득이거나 미분양이거나 하면 좀 거기서 더 깎아주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깔끔합니다. 집이 이미 한 채 있는 분은 또 살 때 저렇게 적용은 안 됩니까? 집이 한 채 있는 분은 또 살 때 적용이 되기는 하는데 1주택이신 분들은 네. 이거는 이제 2주택을 가져라가 아니라 내 집 팔고 새로운 집으로 가시는 수요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그렇죠. 그래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라는 약정. 약정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뭐 1주택자한테 해당된다는 뜻이네요, 사실상.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까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1주택자가 갈아탈 때 네. 혹은 1주택자가 내 집을 담보로 뭐 다른 대출을 쓰고 싶을 때 그렇죠.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때. 네. 그리고 이제 세입자 네. 중요한 게 이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빼줄 때 요거 대출이 요즘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게 무슨 말 역전세난 때문에 그렇죠. 전세금 내줄 돈 부족한 집주인들. 네.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하는데 5억에 들어온 세입자 새로 구하려고 보니까 4억에 들어오겠다라고 예, 한다면 그럼 이제 1억 부족하죠. 그렇죠. 1억 부족한 것들도 있고 예. 아니면 당장 이제 계약 만료돼서 다음 주에 저 나가요. 세입자 들어오든 말든 5억 당장 빼주세요. 이러면은 답이 없었잖아요. 예. 그런 거 대출되는 게 사실은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 지금 인기 있는 이유가 원래 그런 것도 해줬습니까? 정부 그 정책 대출에서. 정책 대출 중에 그런 보증 상품이 있긴 했는데 그거 예. 한도가 뭐 한 주택당 1억 이렇게 나오는 것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죠. 이런 대출은 이런 대출은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보통 그런 분들이 집이 한 채 있는데 내 집은 세 주고 나는 세 살고 예. 근데 내가 세 사는 집에 대출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이것도 전세자금 대출 풀로 땡겨가지고 끌어쓰고 있는데 여기는 뭐 한도가 안 나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그럴 수 수도 있고.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개인 그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요거- 저거는 6억 원 이하이거나 9억 원 이하의 집에 해당만 되면 네 세입자분을 돌려드리기 위한 돈도 해준다. 해줍니다. 네, 요거 화면 보시면 간단한데 세입자가 나간대요. 기존의 세입자가 그러면 돈 5억 빼줘야 되잖아요. 예. 전세가 5억에 계셨는데 5억에 네. 계셨는데 예. 그러면 이거 특례보금자리론 받아가지고 5억 그대로 빼주시면 되고 그래서 5억에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데 안 구해지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세가 요즘에 전세가 많이 내려서 3억에 세입자를 구했다. 예. 그래서 3억짜리 임차인을 드리면 일단 5억의 빚은 졌지만 3억 보증금 들어왔죠. 예. 그 돈은 갚으시면 바로 바로 갚고. 갚으실 수가 있어요. 예. 모든 대출이 바로 갚을 수 있는데 가장 부담되는 게 중도 중도 상환 상환 수수료잖아요. 수수료. 그래서 예. 뭐 딴 데 넣어서 굴릴까 뭐 이런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일부 상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상환하시는 게 부담이 없으시다. 그래서 아마 임차보증금 용도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이거는 이 특례 보금자리로는 어떤 용도로 집 살 때 빌렸든 네, 뭐 하든 뭐 갈아타기용으로 했든 네, 중간에 갚아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항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이걸 일단 빌렸다가 네. 이건 고정금리라면서요. 네네. 그때 시중금리가 확 더 떨어 은행들이 경쟁해서 하여튼 대출금리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그냥 갚고 갈아타면 되겠네요. 갈아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 야. 대출을 갚을 때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더라도 갈아탈 때 없고 예.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때도 없고 여기는 그때 일단 없고. 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없군요. 없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네.
중도 상환 수수료 없는 건 다른 은행들이 조금 본받아 줬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왜 받아야 되는지도 알고 뭐 필요하긴 한데 맨날 이러실까봐 그렇긴 한데 너무 비싸요 초반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좀 비싸긴 네. 해요. 그러면 그냥 크게 고민 없이 지금 싸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그러면. 그쵸. 고민 포인트는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계속 떨어지고 있네. 예. 그러니까 일주일이 다르게 조금씩이라도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이네. 그러면 지금 신청했는데 내가 신청할 때보다 한두 주 그렇지. 뒤에 더 낮아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건 좋은 점이 지금 만약에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뭐 대출 실행되고 이게 안 됩니다. 30일이 걸려요. 30일 걸립니까? 실행까지 30일이 걸려요. 그래서 막 급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건 좀 이용 못 하신다는 단점은 있죠. 예. 그러니까 30일은 반드시 걸리니까 예, 뭐 잔금 칠 때까지 2주일 남았으면 안 되죠. 보통 은행 가면 얼추 되긴 되거든요. 네네.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그 사이에 만약에 금리가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신청했을 때와 실행일 당시의 금리를 비교를 해가지고 예. 낮은 걸 적용해 줍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건 시중금리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주택금융공사의 이 상품의 금리가 떨어졌으면 이것도 그렇죠. 매달 금리가 달라져요? 매달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언제 금리를 조정한다 이런 건 없는데 예. 시중금리 상황 보고 대충 반영한다. 예 반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두실 게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신청해 놓고 대출이 됩니다라고 승인이 나면 그 다음으로부터 뭐 30일 이내에 이렇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일로부터 총 70일 정도가 되는데 그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좀 떨어졌을 때 신청해야지 해서 뒤로 미루실 필요까지는 없다. 그 대출 실행되는 날짜에 하여튼 최선의 조건을 드린다. 네 맞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하니까 이런 게 좋아. 그런 건 유두리가 있네. 보통 유두리가. 사기업이 하면 이거 욕심 나니까 어. 이렇게 안 해준다. 보통. 그러면은 집값이 원래는 9억 원 바로 밑에 6억 원 이상 9억 원 사이여서 네. 내가 그 아까 일반형으로 받았어요. 네. 6억 원은 넘어서. 6억. 근데 예를 집값이 들면, 집값이 막 떨어졌어. 그래서 6억 원 밑으로 갔어요. 네. 그럼 나 우대형으로 중간에 갈아타는 거 되냐? 안 돼요.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왜 안? 그건 왜 만약에 8억 9천에 샀어요. 근데 예. 중간에 집값이 올랐어. 안 됩니다. 이러면 그거 억울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건 그대로 오르는 것도 안 해주니까 되니까. 오르는 거 그대로 해주니까 예, 예. 하여간 그거는 돈 받을 시점에 시점으로 한다. 네. 그래서 중간에 저 집값이 6억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거 대출금리 낮춰줘 이건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상환하고 또 다시 특례를 신청하러 오면 그건 안 특례는 받아주니까 한 번뿐. 특례는 한 번뿐. 네. 그런 면은 또 있네요. 꼼꼼하게 되게 치밀하게 설계돼 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자녀 혜택도 있고 네. 신혼부부 혜택도 있고 네. 청년 혜택도 있고 뭐 있었는데 네. 몇 살까지가 청년이고 신혼부부는 뭐 몇 년 결혼 몇 년 차까지가 신혼부부입니까? 자, 결혼 7년 이내가 신혼부부고요. 아까 청년 같은 경우에는 39세 이하이긴 한데 소득 6천만 원이라는 게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혼부부도 소득 7천 걸려 있고 다자녀는 이제 3자녀 이상. 세자녀는 우대. 3자녀 이상. 아까 뭐 저 사회적 배려 뭐 이런 거는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가구 여기에 해당되고 다자녀 이렇게 알겠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네. 요런 거 있으신 분들은 또 뭐 사회적 배려층으로 좀 더 네. 그럼 얼마까지 대출이 된다 이런 그 제한이 예, 있습니까? 그거 말씀 안 드렸네요.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5억 원까지. 네. 5억 원. 다 5억 원 신청하면 5억 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LTV도 적용 받아요. 예. LTV도 아파트 기준에서 70% 최대 70%까지 적용받고 네.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80%까지 이제 해주는데 해주는데 9억에서 5억까지밖에 안 되면 뭐 70%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집이 뭐 꼭 9억 원일 리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5억짜리 집을 한다라고 한다면 70%까지 해서 그렇죠. 80% 5억짜리 집인데 5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건 안 그건 되니까. 아닙니다. 네. 그러나 안 됩니다. 57에 3억 5천까지는 해준다. 네. 5억짜리면 생애 최초면은 거기에 4억까지 4억까지 해준다. 4억까지 해준다. 다만 이건 아파트 기준이고 예. 아파트 아닌 주택은 5% 포인트 정도 낮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덜 빌려준다. LTV를 좀 낮게 잡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 아파트는 KB 시세도 있고 다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세대나 뭐 단독 주택 뭐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원 시세는 항상 있어요? 둘 다 없는 경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경우에는 주택 공시 가격 그리고 이것도 제대로 안 나오면 감정가액. 그럼 공시 가격이 6억 이하면 되든가 9억 이하면 되는 거예요? 9억 이하 집은 서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9억 이하만 받을 수 있다면서요. 아파트 중에는 특히 네. 더 찾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근데 많답니다.
많다고요? 집값 많이 내렸다. 왜 이렇게 내 눈에만 안 보여 대체? 작년 말 12월 기준 해가지고 예. 서울의 9억 이하 아파트가 55만 가구. 서울에? 예, 서울에만. 그러니까 전국 기준은 815만 가구. 이게 전체 86% 예. 정도고 아파트가 아닌 것들이 이제 또 9억 안 네.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것까지 네. 포함하면 전체 한 90% 정도가 9억 이하 주택이라서 예. 대상자분들은 꽤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 1년 동안만 한다. 네. 이렇게 발표가 된 것 같던데. 그렇죠. 그 왜 1년만 합니까? 좋으니까. 이런 거 요번만 됩니다. 요 때만 됩니다 하는 거는 일단 좋아. 그렇죠. 줄 서야 되는 거라니까. 앞서 보금자리론하고 적격 대출하고의 장점을 믹싱해놨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가지 않으면은 가지 않는 이상은 다시 이제 분리를 할 거라서 1년만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뭐 상황 봐서 그러면 정책이라는 1년이로 했는데 네. 지금 40조라면서요. 총 그쵸. 한도가 40조가 다 떨어지면요? 그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1년은 남았어. 그러면- 6개월 만에 40조가 다 썼다.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못 스톱이에요, 받습니다. 스톱? 네, 지금 기준으로는. 아 그럼 받으실 분들은 빨리 가긴 가야 되겠네. 홈쇼핑 같아. 자. 자 임박했습니다. 야 이제 그 네이비는 다 팔렸고요. 자 이제 카키색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한 6달 뒤에 금리 좀 떨어지고 고정으로 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유 가졌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빨리 받아놨는데 나중에 사실 예산이 또 늘어나서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럴 고민은 수도 고민입니다. 있긴 근데 한데. 하여튼 최근이 금리가 좀 가파르게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서 네. 이거 조금만 여유 있으면 기다렸다가 예를 들면 세입자가 뭐 8월달에 나간다. 뭐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또 필요할 그때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그때는 또 소진돼서 안 될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먼저 받기도 그렇고. 네. 그거는 여유를 받고 그 시기가 맞으면 저는 먼저 신청을 해놓으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 대출, 변동금리 대출이나 시중은행 대출로 그럼 신청을 해서 네, 20일만 해주세요. 이건 안 된다. 네, 최소한 30일은 걸린다. 네. 근데 신청을 해놓고 네. 저는 140일 이후에 받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70일까지만. 70일.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필요한 건 정작 9월달인데 그때 네. 되면 금리가 더 낮아질 어떻게 수 될지 있으니까. 모르니까. 아, 미리 받으면 금리 비쌀 것 같으니까 당연히 보통- 그런 고민 할 수 있죠. 그래도 은행도 그러잖아요. 신청하고 승인 나고 그때로부터 한 2달 아무리 긴 은행이어봐야 뭐 석 달을 안 줍니다. 예. 왜냐면 뭐 시중금리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요거는 이제 신청일부터 70일.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한 예. 달에서 2달 사이 여유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신청일부터 놓고 70일. 상황을 봐서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는 건 금리 상황 봐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신청해놓고 중간에 상황이 이상한 것 같아서 철회도 됩니까? 그만둬도 되죠. 대출 받은 게 아니고. 그러면서 재신청? 그러면 카드 쓴 겁니까 안 쓴 겁니까? 그건 안 쓴 거지. 아주 귀찮게 좀 하지 마요. 지금 돈 많이 몰려서 좀 은행 창구 정신 없대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서 내 신청했는데 중간에 드롭했어. 근데 신청을 은행이 은행이 받죠. 어디서 신청합니까? 이거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PC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그래 주택금융공사가 다 한다니까. 아니면 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이것도 주택금융공사. 예, 이 어플로 들어가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요걸로 해야지만 그 우대금리 받을 수 네, 있다는 거. 아낌 2 그래가지고 0.1% 포인트 깎을 수 있고. 예. 나는 정말 스마트폰 못 쓰고 우리 집 인터넷 안 되고 난 얼굴 보는 게 좋다 하면 예. SC제일은행 창구 가셔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그 우대금리 못 받으시죠. SC제일은행만 네. 오프라인은 맞습니다. 그러면 은행 갈 일은 없어요? 거기서 신청하고 나면 은행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럼 뭐 통장으로 보내줍니까? 다 서류 제출이고 뭐고 이건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류를 온라인. 네. 그 서류 떼오라는 거 많던데 종이로. 맞아요. 인감증명도 떼오고. 그걸 어떻게 온라인으로 보내지? 이게 복잡해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가시면 한 20분 넘는 동영상으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요거 설명하는 법. 네, PC에 들어가셔가지고 만약에 부부시면은 공동 인증서가 둘 다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걸로 다 등록을 하면 뭐 떼어야 될 서류들 있잖아요. 우리가 주민센터 가서 떼어야 될 서류나 이런 것들을 그 행정기관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긁어옵니다. 자기들이 긁어 온다고요? 다 긁어와요. 동의만 그렇죠. 하면 네. 그 옛날에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그래. 다 떼오라고. 그게 진짜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그 SC제일은행으로 가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이 제가 있는데 20분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해보신 분들 이런 거에 능숙하신 분들이 아니면 예. 영상 중간중간 멈춰놓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가능은 다 하다. 온라인으로 다 불편하고 그러진 보낸다.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안 가도 된다.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다 해결된다. 네. 지금 거의 안 기자는 이제 신청할 각이야 바로. 네. 근데 이제 현실 집만 고르면 돼. 현실적으로는 제가 앱으로만 진행된다고 하니까 걱정이 하나 되는데 네. 보통 이제 대출 신청을 해서 대출이 잘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든지 대출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혹시 뭐 요건을 잘못 생각했다든가 뭐 집값이 뭐 9억 이상 이하인 줄 알았더니 이상이라든가 네. 그러면 막연하게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잔금날 대출 안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중간에 대출이 잘 진행되고 있고 확실하게 확정됐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단은 문자를 보내줍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자나 전화 연락을 드리고요. 예. 잘못됐다, 뭐 서류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은 연락을 드리고 문제 안 생겼어도 알려줘야 잠을 자지. 그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아까 그 스마트 주택금융 앱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 내 진행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와. 주택금융공사가 친절해졌네. 주택금융공사는 훌륭한 곳입니다. 야 네. 그런 서비스도 해줘. 이렇게 좋은 채널에 협찬도 해. 뭐 뭘 더 바랍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다. 알겠습니다. 야 이것도 간단한 대출 상품 하나인 줄 알았더니 배울 게 많네요. 되게 디테일이 있네요. 잘 그리고- 따져볼 것도 있고. 그리고 김현우 소장님은 역시 모르는 게 없다. 사람도 좋고 다 좋은데 네. 출연료가 비싼 게 문제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예. 김현우 소장이 시간이었습니다. 아니면 누가 설명해 주겠습니까? 네. 이런 복잡한 거 설명하는 데는 네. 김현우님이 최고인데. 그렇죠. 자 출연료를 자꾸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어떡하지? 자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자 특례보금자리로 검색창에 검색하시거나 여기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콜센터 번호까지 알려드리는 걸로 봐서 네. 이거는 일반적인 방송이 아니라 협찬이다. 네. 이것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죠, 네. 시청자 뭐,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뭐 특례보금자리론 요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뭐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받을 수 있다면 뭐 저도 관심 많이 생겼습니다. 집만 고르면 되지. 근데 용산구에서는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자, 김현우 소장님 오늘 오랜만에 오셔서 좋은 설명 해주시니까 참 옛날에 그냥 출연료 조금만 받고 그래. 나오셔서 그렇죠. 재밌는 설명 해주실 그때가 자꾸 떠오르고 그립고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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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뭐 다른 좋은 건 있으면 또 김현우 소장님 모셔서 예. 재밌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